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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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정지 문자 보내드린 게 지금 우리 능음경 하고 있는 이것의 그 동정이력 거래 본적이라는 것은 본래 법의 진수예요. 아주 그 중심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인지. 동정이 이게 아닌 거래가 본적이다. 동정이 이게 아닌 거래가 본적이에요. 동이라는 것은 상대성이죠. 정이라는 것, 우리가 그냥 조용하다 시끄럽다 이 말도 돼요. 양변에 있는 것, 상대적인 것.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요거는 상대성, 모습, 요거는 상대성의 바탕인 절대성 자리.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이 한결같다는 얘기예요. 또는 시끄럽고 조용한 것이 한결같으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라는 게 온다 간다 이런 말이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뭐다? 본래 적적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적인 것을 드러내고 요건 절대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과 그럼 거래가 본적이라고 이러면 오늘 이제 벼름망견, 동분망견을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본적이야. 그러면은 거래가 다른 말로 하면 무생이라는 뜻이에요. 난 적이 없어. 우리 가고 오고 지금 여기 공부하러 왔지요. 공부 다 하면 또 이제 집에 가지요. 그럼 간다 온다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또는 생사도 간다 온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거래라는 뜻은 왔다 갔다 겉으로는 놔두지만 본래 무생이라 난 적이 없다. 굉장히 이게 굉장히 심오한 뜻이에요. 이게 본래 무생이야. 거래 본적이라는 건 본래 무생이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무생법인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정제 문제 보는 것이 동정이 이려하니 거래가 본적이라. 여러분들 외워요. 의미를 몰라도 좋다는 거예요. 의미를 몰라도 좋다. 이것을 외워놓으면 언젠가는 탁 개합할 때가 온다. 이것이 길을 가다가 또 크락션 소리 빵 소리 들으면서 동정이 이려하니 거래가 본적이가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갖다가 이 말에다가 내가 어쩌고 저쩌고 갖다 붙여봐야 소용이 없고 실제로 딱 그렇게 알 수가 있대. 그거를 개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도 끝없는 누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동정이력 거래 본적이. 엄청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깊은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물론 불법이니 무엇이니 하는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 동정이력 거래 본적이라는 것을 알면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능음경에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고 모습공식을 하게 되면 이것의 본뜻을 알게 돼요. 자, 오늘 해보죠. 저 107쪽 만법은 무시망견이다. 요거부터 벼름망견 우리까지 배웠으니까 그걸 읽고 그거 경전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하나님 부처님께 하셨다. 세존이시여 불세존께서 저희들에게 인연과 자연과 과학과 오락을 말씀하셨으니 마음이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견정을 견할 때 견성은 견정이 아니다고 하심을 듣고는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하옵건대 큰 자비로 큰 지혜의 눈을 베푸시어 저희들의 각신이 본래 밝고 깨끗함을 열어주시오. 이 말을 마치고 그의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절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안함과 디들그를 불순하게 여기시어 장차 외다라니와 모든 삼마제와 묘한 수행로를 자세히 설명하시고자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비록 뛰어나게 기억을 잘하나 당만 좋아하고 가마타의 미민한 간조는 오히려 분명하게 알지 못하구나. 너는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열어보여서 장래의 유루인 수행자들로 하여금 보리과를 얻게 하리라. 그러나 일체 중생들이 세간을 윤회하게 된 것은 두 가지 뒤바뀐 분별하는 현망으로 말미암이니 당초에서 발생하고 또 법을 지어서 윤정하는 것이다. 무엇이 두 가지 뒤바뀐 분별망견이냐 하면 첫째는 중생의 벼름망견이요 둘째는 중생의 동분망견이다. 네, 그다음 109쪽 벼름망견 읽어주십시오. 어떤 것을 벼름망견
망견이라 하느냐. 아나나 세간 사람들이 눈에 결망령이 들리면 밤에 촛불을 볼 때 특별히 오색이 중첩한 원형이 촛불 주위에 나타난다. 아나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촛불 주위에 나타나는 원형이 촛불의 빛이냐 현의 빛이냐. 아나나 만일 촛불의 빛이라면 결망님이 없는 사람은 어째서 원형을 보지 못하고 결망령 한장한 이 빛을 보느냐. 만일 견의 색이라면 견이 이미 색이 되었으니 저 결망령 한자가 원형을 보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또 만일 이 원형이 촛불을 여의고 따로 있다면 땅 안에 있는 병풍, 기장, 상자, 방석을 볼 적에도 원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만일 이 원형이 견을 여의고 따로 있다면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째서 결망년 한자가 눈으로만 원형을 보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오색은 촛불에 있고 겸정인 눈병이 원형이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벼룩망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망견이라는 거는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걸 망견이라고 해요. 네, 진실되게 못 보는 거죠. 실상을 못 보는 것을 망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벼룩망견이라는 거는 개인이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요거는 뭐예요? 다수가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분이라고 하고 별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이 잘못 보는 것이 벼룩망견이고, 동분망견은 여럿이 똑같이 잘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왜 자꾸 이제 또 우리 도반들께서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를 붙이지 말고 뗍시다, 자꾸 이런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왜 자꾸 제가 변한다 헛것이다 이걸 안 붙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벼룩망견은 뭐예요? 벼룩망견은 밤에 촛불을 이렇게 봐. 여기 이제 부처님의 그 예를 들면, 밤에 촛불을 이렇게 보면 눈이 병이 없는 사람은 촛불만 딱 보여. 그죠? 그런데 눈에 병이 있는 사람은 가에 달무리, 햇무리 같이 둥근 이런 그림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색으로 된 그림자. 그래서 원명이라고 해요. 그림자가 보인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촛불만 보이는데 눈이 깨끗한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달무리, 그러니까 초의 달무리가 아니라 촛불의 무리처럼 이렇게 무지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눈병이 났을 때 이렇게 뭐 우리 이렇게 전등 같은 거 봐도 또리하게 안 보이고, 가해가 여기 퍼진 것 같이 여기는 촛불이지만 우리는 이런 거지요. 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저도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눈이 이제 원고를 많이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눈이 침침해지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전등이 흐리하게 이게 좀 빛이 퍼지는 것같은데, 요새는 이제 또리또리하게 잘 보여요. 그것은 뭐야? 개인의 눈병이 하나인 거죠. 개인이 눈병이 있으면 그걸 잘못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죠. 110쪽 보면, 자, 촛불의 원형과, 촛불이 이렇게 생긴 걸 원형이라고 합니다. 촛불의 원형과 그것을 보는 견,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로 말하면 지금 견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촛불을 보잖아, 그지요? 촛불을 보면 촛불을 보는 견과 그 촛불로 보이는 그 원형이 다 뭐예요? 눈병인 생병이지만,
다 눈병이다 이 말입니다. 생병인 줄, 눈병인 줄 알아보는 놈은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합니까 지금? 자, 마카펜이 있어. 마카펜이 있어. 그 마카펜이 있으면 이거 마카펜이네 이렇게 우리가 보지요. 그러면 마카펜을 볼 때 마카펜을 보는 내가 있지요. 그 견이 있고 마카펜이 상대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마카펜도 나도 뭐라는 거지요? 다 눈병이라는 거예요. 눈병이라는 거예요. 이 마카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개인으로 치면 마카펜에 가야 이제 이렇게 흐리하게 보이는 마카펜이라고 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마카펜을 또리또리하게 보는데 나는 눈병이 있어서 마카펜이 이게 지금 색깔이 막 퍼져서 보여. 진짜라는 또리또리하게 색깔이 퍼져서 보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는 그 흐리하게 보는 거하고 요 지금 대상인 이 마카펜하고 어떻게 보인다? 흐리하게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눈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가능할 것이에요. 지금 눈병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보는 놈이 있으면 그것도 눈병이다. 내가 보는 놈이 요것을 보는 놈이 뭐예요? 아상이지요. 보는 자. 그거 다 눈병이라는 거죠. 본래 보는 자가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걸 흐릿하게 보는 그 견과, 그러면 뭐예요? 보는 거는 능이 돼. 주체가 돼요. 능을 주체라고 해요. 주체가 되고 요 흐릿하게 보이는 원형은 뭐예요? 소가 돼요. 그러니까 객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져 있어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 그런데 어떻게 본다? 눈병이 있어 놓으니까 남들이 안 보는 촛불 가에 그림자를 보는 거야. 이렇게 원형을. 그래서 지금 눈이 다 생병인 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 내가 지금 결막염에 걸려서 이 그림자를 보기는 보는데 이 본래 그림자 있는 게 아니야. 딱 이렇게 알아. 그거를 아는 놈은 뭐다? 생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게 어렵죠. 홍덕장이 나를 봐요. 홍덕장이 보면 저기 일시명이 앉아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다? 이게 뭐다? 보는 자하고 보이는 거하고 다 뭐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견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망견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죽었다 깨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도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헛것이다라고 말이나 들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이 있으면 도대체 보는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 다 헛것이라는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능엄경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거를 보통 사람은 생각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 밖의 일. 지금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병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여기 이 원형을 보는 것이 다 눈병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촛불이다, 이것이 견이다 고 하거나 이것은 촛불이 아니다, 이것은 견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눈병이 나서 원형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촛불에 나오는 원형이다, 이거는 견이 아니다, 또 이거는 원형이 아니다, 견도 아니다, 이다 아니다 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눈병이 나서 보이는 건 헛것이기 때문에 어쩌다 저쩌다 말이 들러붙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여기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병이 나서 그 촛불을 볼 때 원형이 보여. 그러니 그 원형이 보이는 것을 견이다, 원형이 아니다, 원형이 이다 아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본래 그거는 뭐예요? 가짜니까, 헛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지요. 그 공덕장 보살님 혹시 눈에 이렇게 비문증 같은 거 있는 사람들 있죠? 제가 비문증 있어요. 비문증 있어요? 네. 비문증 있는 사람, 이명 있는 사람, 제가 저번 때도 비문증이 있는 사람은 무슨 모기 같은 게 맨날 날라다녀. 이게 맨날 날라다녀.
근데 다른 사람은 없거든, 그게. 그러면 이제, 비문증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거는 다른 사람은 없어. 자기만 뭐예요? 눈병이 나서 그것이 있는 것이거든. 자, 이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명을. 근데 이명도 아주 가지가지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막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백고동 같은 소리도 나기도 하고, 저도 어떤 때 되게 그거 하면 기가 꽉 막히는 거지, 막 찡하는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깥에서 찡하는 소리가 나냐? 진짜로 뭐가 지나가냐? 아니잖아요. 뭐요? 내가 귀병이 있어서 이명이 나는 거잖아요. 나한테 병이 있어서 이명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명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말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명이 병이 나오면 또 이명이 안 들려. 그래서 그것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래서 뭐냐면은 마치 눈을 눌러서 보는 제2월. 눈을 이렇게 눌리면 이게 동그란 이 눈이 이제 동그라니까 이게 누리끼리한 이런 것이 또 하나가 보인단 말이죠. 2월이 견체도 아니고, 견체라는 거는 진짜 달을 얘기합니다. 견체도 아니고, 또 원형이라는 것은 물속의 달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달을 지금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제2월이라는 것은 진짜 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거든. 또 하늘에 비친 달은 물속에 비친 달은 물속에 있죠. 그러면은 하늘의 달도 아니고 물속의 달은 완전 가짜지요. 네, 하늘의 달도 아니고 물속의 달도 아니야. 제2월은 뭐야? 내 눈을 눌려서 생긴 이 제2월, 요거를 제2월이라고 합니다. 제2월은 눈을 눌러서 생긴 것이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눈을 눌러서 생긴 것을 가지고 이것이 달 모양이다, 달 모양이 아니다, 또 견을 여의었다, 비견을 여의었다라고 분별하여 말하지 않는다. 요 비견이 비시견, 시자가 이렇게 견을 여의었다 할 때 시견 앞에 시자가 생략이 됐다고 얘기를 했죠. 시견을 얘기한다. 견이다. 견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견을 여의었다. 비시견을 여의었다라고 분별하지 않는다. 왜? 그거는 단지 병이 나서 일으키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병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보는 것에 또는 그 촛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원형은 눈의 결막염으로 인하여 보이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은 촛불 탓이다, 이건 견의 탓이다 라고 하거나 촛불이 아니다, 견이 아니다 라고 분별하겠느냐. 우리가 귀에서 막 이렇게 엥 하고 소리가 나. 그러면은 이게 내가 귀병으로 인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귀 탓이다, 이거는 들리는 것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건 단지 귀병으로 인해서 소리가 들릴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우리 그거 붙잡고 시비 안 하죠. 이명 붙잡고 시비를 안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원형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 원형은 뭐과 같다? 허공꽃과 같다. 허공꽃과 같아서 허공꽃은 뭐요? 씨나 열매를 안 맺어요. 진짜는 씨나 열매를 맺지요. 이거는 씨나 열매를 안 맺어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려. 근데 그게 남도 다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자기의 어떤 그 병의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있다느니 없다느니 또 견이 탓이라니 보는 것 탓이라니 아니라니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고 그 뒤로 넘어가는 것이 그 뒤에 가면 이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보는 것이 견정이야. 이게 원형을 보는 게 견정이거든요. 견정인데 그 견정은 견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견정도 뭐다? 눈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연단거사님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주시죠. 촛불의 원형과 그것을 보는 견정이 다 눈병이 생병이지만 생병인 줄 알아보는 견은 병이 아니다라는 구절은 견정과 견성을 확연하게 구별하는 장면이다. 양자가 같은 견이지만 촛불의 원형과 그것을 보는 견정이 다 눈병인 생병이지만 에서의 견은 원형인 줄 모르고 나타난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견정이고 생병인 줄 알아보는 견은 병이 아니다. 에서의 견은 시각 현상이 생병인 줄 알아보는 견성이다. 네, 지금 이 벼런망견하고 동분망견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동분망견까지 하고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합시다. 자, 111쪽에 동분망견 잘못을 보고 잘못 본다. 제대로 못 본다. 그것이 망견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대로 못 보는 것이 동분망견이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봐. 뭘? 이 마카펜을 다 똑같이 봐. 그지요? 이러면 요 마카펜을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걸 동분망견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양이가 와서 이걸 딱 봐. 늘 얘기하죠. 고양이가 이렇게 볼까요? 신공거사님이시죠. 신공거사님, 고양이가 신공거사님 보듯이 볼까요? 마카펜을요. 안 보겠죠. 또 손은요. 색상도 틀리고 모양도 다르게 볼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본다 하면 도대체 이 마카펜이 진짜 내가 보는 이 모양이 실체가 있나요? 없다고 보겠죠. 그렇죠? 예. 왜? 내가 보는 거 다르고 고양이가 보는 게 달라 지금. 그렇죠?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보는 거 망견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이렇게 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동분망견이라고 하는 거. 동분망견. 자, 한번 보죠. 어떤 식으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 놓으셨나. 어떤 것을 동분망견이라 하느냐. 아까 벼런망견은 뭐예요? 촛불을 켰을 때 눈병이 난 사람은 이 원형을 본다. 눈병이 안 난 사람은 이걸 안 본다. 그럼 눈병 난 사람만 이걸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병 난 사람만 이걸 보니까 이것을 벼런망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고양이하고 내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마카펜을 이렇게 봐. 근데 고양이는 또 다르게 봐. 그것을 벼런망견이라고 해요. 근데 공덕장강하고 내하고 똑같이 봐. 이 동분망견인 거지. 근데 이게 굉장히 대단한 얘기죠. 엄청난 얘기죠. 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뭐다? 헛것이다. 이 도대체 이 말이야 이해가 되냐고. 이해 안 된다는 거지. 이 점이 굉장히 넘기 어려운 점이라. 그래서 자꾸만 제가 이거 모습공식에 뭘 자꾸 붙인다? 헛것이다를 붙이는 거예요.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헛것이다의 나중에 공부를 하면 이 헛것이다의 방점이 찍어져야 공부가 제대로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헛것이다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데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변한다, 헛것이다. 지금 동분망견, 벼런망견. 이 견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근데 또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뭐예요? 동분망성이 되나? 그죠? 망문이 되죠. 문이 되나? 문이 되죠. 벼런망문이 되는 거. 그럼 내가 지금 일시명이 이런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내는데 지금 거사님하고 저기 공덕장이 비슷하게 만약에 들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뭐요? 동분망문이고 저기 고양이는 이상한 소리로 들을 거야. 그러면 벼럽망문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모습 공식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몸뚱이에요. 몸뚱이를 자기가 보면서 자기가 보잖아요. 그죠? 내 눈으로 이걸 봐. 근데 이거 헛것이구나. 그럼 나는 어디로 가버려? 몸뚱이 헛것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부가 돼야 우리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그래야 망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망에서 벗어난다. 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본다? 정견이 되는 거예요. 망견은 잘못 보는 것이거든요. 이건 바로 보는 것이에요. 바로 보려면 어찌해야 되나? 일체의 모든 모습이 전부 헛것인 걸로 봐야. 백봉사님 한 번씩 이렇게 저 뭐 빈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 빈 것으로 못 봐요. 왜? 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빈 것으로 못 봐요. 능이 있거든. 주체가 보는 자가 있거든. 어떤 보는 자가 누구죠? 나. 그래서 이 공부는 바깥으로 향해 있는 것을 내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맨날 모순놀이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어쩌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음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능음경을 차돌 능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라.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 요새 이제 공덕장 보살님은 보림선언에서 벌써 오신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몸뚱이 무정물이다 이라면은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또 친구나 가져가냐 몸뚱이 무정물이라고 해보세요. 이빨이나 들어가니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법 한다고 처음에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뭐 그건 헛것이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게 나가면. 그래서 어떤 것을 동분망견이라 하느냐? 아나나 이 연부제에서 대양을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평탄한 육지가 삼천주가 있다. 이 주는 섬을 주라고 합니다. 이걸 가만히 읽다가 보니 정말로 지구가 말입니다. 큰 그 지구의 뭐 몇 프로가 그거지요? 바다지요? 바다가 더 넓어요. 땅보다. 바다가 더 넓으니까 뭐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뭐 중간에 이렇게 짤록해서 붙어 있지만 큰 섬이에요. 진짜 생각을 해보면 그지요? 이렇게 또 아시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다 위에 가해가 다 바다니까 우리는 섬이 조그만 것만 생각을 했는데 진짜 큰 섬이에요. 바다서 가해가 다 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섬을 얘기합니다. 평탄한 육지가 3천주가 있다. 3,000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복판의 대주를 동서로 나누어 보면 대국이 2,300. 큰 그 섬을 동서로 나누어서 보면 그 안에 또 나라가 2,300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주들이 여러 대양 중에 있는데 조그마한 섬들이 여러 대양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200이나 300개의 나라가 있기도 하고 혹은 하나나 둘, 나아가 40, 30, 40, 50국이 있기도 하다. 아나나 이 가운데 작은 섬에 2개의 나라가 있다. 작은 섬에 나라가 2개가 있다 이 말이죠. 한 나라 사람들은 악연을 함께 만나서 항상 상서롭지 못한 경계를 보는데 하늘에서 혹은 2해를 보기도 하고 2달을 보기도 하고 내지 햇물이 월식, 일식, 해성, 발성, 비성, 유성, 해를 등진 무지개, 쌍무지개 등등 여러 가지 고약한 현상을 이 나라 사람들은 본다. 이 섬 가운데 나라가 이 나라 같은 섬인데
나라가 두 개가 있어. 그런데 한 섬에는 악연으로 인해서 뭐 일식월식 같은 것이 그냥 자연 현상인데, 옛날에는 뭐 월식 일식 되면은 막 굉장히 뭐 안 좋은 거라고 그렇게 뭐를 잡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우리 TV에서도 보는데, 여기 보면은 햇머리, 월식, 일식, 혜성, 우리 혜성이란 말 많이 하죠. 이게 별이 쭉 길게 꼬리를 쭉 밀고 쭉 길게 나아가는 건 혜성이라고 한답니다. 이건 혜성. 발성은 별이 동서남북 가시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그 빛이 퍼져나가듯이 가는 것을 발성이라고 한답니다. 저는 이런 걸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비성은 옆으로 날아가는 별을 말하고, 유성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유성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왜 이런 건 뭡니다. 유성이 지구를 강타를 해서 유성이 지구를 비껴가고 그런 말 듣지요. 그거는 유성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유성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해를 등진 무지개. 보통 무지개는 뭐예요? 해를 이렇게 보고 무지개 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해를 등진 무지개니까 아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무지개가 나쁜가요? 나 쌍무지개 봤는데 진짜 예쁘던데. 진짜 예쁜데 쌍무지개 등등 여러 가지 고역한 이 나라 사람들은 본다. 그러나 저쪽 나라 사람들은 이런 상서롭지 못한 현상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악연으로 된 것을 보는 것을 중생세계라고 하고, 한 나라거든요. 중생세계와 불보살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요거는 만견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한 나라는 만견을 떠난 불세계니까 그런 걸 안 봐. 안 봐. 그래서 듣지도 못한다. 자, 최정환 교사님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한데 북극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오로라를 보는 것이나 열대 사막 지방에서 신기루를 보는 것은 그 동네에 사는 동업 중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동분만견이다.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을 보는 것이나 선진국이 부유하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것도 모두 그 지역의 동업 중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분만견이다. 또 은하나 태양계도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동업 중생들이 가지는 동분만견이다. 예, 이거 대단한 얘기죠, 지금. 자, 우리가 지금 분단된 국가에서 살아서 지금 요새 난립니다. 전쟁 난다고. 우리나라 사람은 좀 무뎌요, 지금. 너무 하도 그래. 근데 외국에서는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제 왔는데, 네덜란드에서는 한국에 가도 되냐고, 전쟁 나는데 가도 되냐고, 못 가게 하더라는 거지,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외신에서는 난리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정작 몰라.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북극지방에 사는 사람은 오로라를 보는데, 열대지방 사는 사람은 나서 죽을 때까지 오로라를 못 봐. 그래서 오로라가 북극지방에 사는 사람은 오로라가 있다 하면 열대지방 사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여기 이 문화나 관습도 다 동분만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나 아시아권에서 가지는 사고방식이나 관습이나 풍습, 이것하고 저 유럽이나 저 서방세계에서 가지는 사고방식 이런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 나라마다 자연 기후가 다 다르고, 그래서 보는 이 자연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좋아하는 색깔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 국민들이. 왜냐면 거기에 많이 노출이 된 색깔일수록 그 색깔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왜 되게 더운 나라에 갈수록 되게 원색의 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 온 지 40년이 됐는데,
부산 사람들이 상당히 원색 옷을 많이 입어요. 원색 계통, 그 바다가 옆이라서. 근데 여기,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간색을 많이 입어요. 이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 좀 그런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기후 조건에 의해서. 그러다가 보니 음식도 자기의 그 기후 환경하고 이게 맞춰서 음식도 달라지고, 그죠? 그렇게 되면 병도 비슷한 병을 앓고 이쪽에는 전혀 없는 병이 여기는 딱 병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을 다 동분만견 그것이 전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일 뒤에 보면 이건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은하계나 태양계도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동업 중생들이 가지는 동분만견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구도 헛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달도 헛것이라. 그래서 이번에 슈레딩거의 그 고양이라고 그 노벨 물리학상 타신 그분이 자 박스에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를 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없다는 거예요. 달도 내가 보기 전까지는 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내야 달 안 보지만 저 사람은 달 보잖아. 그게 달이 있는 거잖아. 우리 보통 이리 생각하지요. 그렇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헛것이라는.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것이 뭐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정말 머리 뺑 돌아가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오면 이 능음경이 이빨이 안 들어간다는 거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걸 가지고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습 공식을 자꾸 하잖아요.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라고 하잖아요.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처음에야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말이 자기의 카테고리 안에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자꾸 하게 되면 요 망견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뜻이.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헛것이다의 방점을 찍을 것이다. 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달, 별, 또 해가 뜨고 해가 지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 지구가 전부 헛것이면 거기에 지구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이나 모습들이 뭐다?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가냐고.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래서 지금 얘기, 아나나,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이 두 가지 망견을 가지고 다시 종합적으로 밝히겠다. 부처님이 이제 아난전자가 너무 놀래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주겠다. 아까 저게 말하는 동정, 거래, 본적이라는 바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만 이해를 하면 이것도 이해가 될 것인데, 그래서 뭐 무생이라는 거, 무생법인이라는 거, 무생을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는 무생. 가고 오고 간다 온다 있다 없다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생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건데 뭐 본래 거기 일어난 적이 없어. 왜 그래? 거래가 본적이라서. 거래라는 것은 뭐 헛것이야. 헛은 것과 같다. 엄청난 얘기. 그래서 동정이력 거래 본적은 그냥 말마디라도 외우고 있거라.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공부가 많이 되어서 어느 날 탁 계약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나나, 저 중생이 벼롯망견으로 촛불에 나타나는 원형을 보는 것이 비록 경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보는 사람의 눈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눈병은 곧 견이 필요하여 생긴 견로이지 촛불의 오색으로 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자, 지금 이 컵을 봐요. 컵 뚜껑을 봐요.
뚜껑을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이것이 진짜로 있다 이렇게 보지요. 우리가. 근데 이것이 뭐라고? 원형과 같다. 눈병이 나서 보이는 원형과 같다. 요새 이제 과학을 빌리면 이해가 좀 돼요.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이걸 다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학을 빌리면 이게 분자, 원자, 전자, 양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양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연단거 사람이 진짜 이런 모양 아니지요? 아니에요. 왜? 이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 다르고 고양이가 볼 때 다르고 개미가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본래 비상이라는 거예요. 상이 아니요. 모습이 아니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헛것이요. 헛것.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가 눈병이 있어서 요래 이런 무리를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죠. 이게 완전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뒤집어지는 얘기예요. 바닥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이게 만약에 색이 지금 빛이 색이지. 빛이 색이면 이게 진짜 빛이 색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색깔은 이 도자기가 빛이 색이 아니에요. 이 도자기가 빛이 색으로 보이는 것은 빛이, 백색의 빛이 반사를 해요. 반사를 해서 내 눈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아주 눈에 장파장, 긴 파장하고 아주 짧은 파장은 안 보여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자외선 이런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고 요 물질, 요것이 지금 빛을 반사하는 거, 그 파장이 반사하는 것이 내 눈에 닿으면 이게 빛이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죠? 저 컵은 빛이 색이야. 이렇게 본다. 이게 지금 초록, 이게 지금 잎이 난이 초록이잖아요. 그렇죠. 저 난이 진짜 초록이야? 과학자들은 아니다. 이래요. 어떻게? 저 난에 그 비치는 파장이 어떻게 해요? 파장이 길고 짧은 것이 그 파장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저것이 뭘로 보인다? 초록으로 보인다. 본래 난이 초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지. 능음경이.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머리 아프니까.